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퇴근하고 농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제 복분자 농장인데요. 오늘은 그 고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그 복분자 농장,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퇴근 후에 그리고 틈틈이 제가 농장 관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뭐 고사리며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주 메인 농사는 복분자입니다. 이 복분자 농장 가장자리, 요 옆집과 경계 이렇게 울타리망도 쳐놨는데요. 고라니 때문에 요 사이에 제가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열매마 그리고 고추 자가소병으로 좀 심었습니다. 열매마는 엄청 양을 줄였는데 금년도 따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이 없죠. 이게 전부 고라니 솜씨입니다. 고라니가 이 열매마 잎을 되게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분자 새순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새순 이런 부분을 잘 잘라 먹습니다.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고추, 고추 보기 진짜 이거 미안할 정도입니다. 불쌍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을 몽탕몽탕 잘라 먹어가지고 참 미안할 정도입니다. 이 고추가 이렇게 무스리도 맞았고 다시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에 우박이 살짝 왔었고요.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고라니가 꾸준히 옵니다. 꾸준히 자랄 만하면 오고 자랄 만하면 오고. 이렇게 안 따먹은 그 고추 포기는요, 여기 새비름이 나 있네. 먹고요. 새비름, 개쑥갓, 이런 잡초들은 뽑아도 끝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잘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면 이렇게 성장했다면 이제 7월이니까 이렇게 색깔도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고추는 그 심은 지 대략 한 70일 정도 되면 정식하고 70일 정도 되면 이제 익은 고추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면 5월 초, 4월 말에 심었다 해도 7월 한 10일에서 한 7월 한 20일 그 사이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추가 이렇게 다 잘라 먹고 이래가지고 참 이 고추 보기만 좀 해도 미안하네요. 요즘 이제 장마기 고온 다습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고추의 탄저병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탄저병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저병 방제, 먼저 탄저병이 적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탄저병과 유사한 게 칼슘 결핍 증상이죠. 칼슘 결핍 증상의 차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샘플로 탄저병 샘플이 없다 보니까 칼슘 결핍 증상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오늘 마침 제가 근무하는 제 사무실에서 고추 탄저병 가지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게 샘플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한 번 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추 탄저병이 덜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째, 일단 고추 포장이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왜? 이 탄저병 걸린 고추가 결국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것이 나중에 바닥에서 곰팡이 균이 월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빗물에 튀면서 빗물과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날려가지고 그 균이
이런 고추에 묻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탄저병이 오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또 탄저병 걸린 그런 그 고추가 있다면 다 따서 다른 곳에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면 또 그 균이 날립니다. 멀리 버리라는 분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태우든지 묻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소각이 어렵습니다. 단속도 심하고 소각을 못하게 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소각도 안 되고, 이제 안 쓰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묻어줘라. 한 2사 정도 파서 묻어주면 그 균이 펄펄 나를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 활용 안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묻어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흙골, 그러니까 고랑의 높이, 그러니까 이 망을 질 때 좀 높게 해주는 것이 공기 유통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탄저에 좀 덜 걸린다. 또 채강, 통풍, 그러니까 이 고추를 너무 복잡하게 심었을 경우에, 흙골에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심었을 경우에 햇빛, 즉 채강도 떨어지고 채강성, 통풍성 다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병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방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탄저가 온다. 방제를 할 때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약은 밑에서 위로, 그러면 잎 뒷면에 약이 묻기 때문에 영양제를 살포하더라도 잎 뒷면을 통해서 흡수가 좀 빠르고요. 기공을 통해서 밑에서 위로 약을 쳤을 경우에 이런 고추에 전면에 약이 묻어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탄저병 약을 칠 때는 처음에는 보호살균제, 나중에 가서는 침투 이행성으로 살포를 해라 라는 그런 방지력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건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밭에 아침에 제가 탄저약을, 고추약을 살포를 하고 제가 출근했습니다. 근데 1시간 반 뒤에 비를 맞았어요. 소나기 확 내렸는데, 그리고 1시간 반 지냈으니까 대략 한 60% 이상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왜? 잎 뒷면을 통해서 약을 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면에 약은 다 묻어 있을 거다. 그리고 위에서 비가 왔더라도 이런 잎이 있기 때문에 고추에는 그렇게 많은 씻어내림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한 60% 이상은 효과를 보지 않았겠나. 1시간 반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다음 살포 간격을 조금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당겨 주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 아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얘를 익혀줄 잎이 별로 없습니다. 잘라 먹어 가지고 제가 당초에 대략 한 50폭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심어서 제가 목표를 제가 또 찜고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찜고추, 지고치 이런 거, 장아찌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심었는데, 이렇게 높낮이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높고 완전히 파노라마입니다. 이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고라니가 고추에 동일한 키로 쭉 해야 되는데, 이렇게 Y자형으로 잘 준비를 해놨지만은 이렇게 완전 파노라마를 만들었다. 키높이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다시 깃순이 나면 자르고 이 고라니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약 한 2m 높이로, 지금 이렇게 울타리망 이거 너무 낮다, 이거 안 된다, 2m 높이로 해태망을 설치해라 라고 하는데, 이 한 800평 되는 이 면적에 2m 높이로 해태망 설치할 만큼 파이프를 설치하려니까요, 그냥 제가 고라니에게 그냥 고추 이렇게 나눔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먹을 만큼 먹고, 이건 지금 몇 번을 잘랐기 때문에 고추도 별로 안 달렸어요. 계속 흙가지 생기고 꽃이 필만 하면 자르고 이렇게 해요. 이 꽃이 피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별로 달린 게 없습니다. 밑에 몇 개 겨우 있고, 잎이 없다 보니까 고추도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올해는 고추 제가 멋지게 농사 지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고라니의 피해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저도 이런 실패 사례를 저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한 번 이 맛을 보니까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대단합니다. 고라니 틈틈이 이렇게 제가 풀도 뽑아주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는 거짓이 없다는데 고라니가 전혀 도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고추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가면 고추 좀 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자리 좀 공간이 좀 있는데, 그때 고추 모종을 누가 몇 포기 더 주시는 바람에 제가 저기 조금만 심으려다가 더 심었습니다. 여긴 지금 삼동파고요. 지금 이쪽에는 이제 금년도 심은 그 복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유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직 손이 좀 못 가서 유인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유인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영상 업로드 해드리기로 하고요. 복분자 1년생 키우는 방법 한 번 더 제가 추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쪽은 이제 그저께 여기에 와우, 이게 지온 때문에 그런지 벌써 올라오네요. 이게 옥수수가 그저께 심었는데, 오, 놀랄로 짜네. 제가 여기에 들깨를 모종하려다가 제가 그저께 심었거든요. 지온이 있으니까 발화가 빠르다. 키 낮은 금정 찰옥수수 제가 좀 많이 심어 놨습니다. 내년에 삼동파 그리고 두매부추 공유 나눔할 때 제가 함께 좀 공유하려고 좀 많이 심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아하, 요쪽으로 고란에 들어왔네요. 이제 보니까, 이야, 요 밑으로 들어왔네. 고라니가 어떻게 들어왔나 싶었더니 요 발자국이 보이고 살짝 들려가지고 있네요. 요 벽돌로 우선 좀 눌러놔 봐야 되겠습니다. 고라니 조금만 틈만 있으면 기 들어오니까, 여기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뭐 가지만 줄기만 앙상합니다. 줄기만. 이래가지고 고추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고추 익을란지 모르겠네. 이거 달린 거 이거. 이렇게 고추가 줄기만 앙상하다. 줄기만. 참 고라니 인증사정 없습니다. 인증사정. 그렇다고 제가 이 인증사정 얻는 놈을 죽이려고 뭐 차기를 뭐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올무 이런 거 하려니까요, 또 그건 또 제가 마음이 안 약해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테이프를 해왔는데도 그 밑으로 해서 완전 낮은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라니가 이렇게 들어왔다. 뛰어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낮은 폭으로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쳤는, 저는 농약 쳤다는 얘기만 하는데 늘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친 그 농약 어떤 약을 쳤느냐, 그리고 제가 샘플로 가져온 탄저병 걸린 그 고추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고라니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뭐 크레솔도 설치해보고 저런 반짝이 그리고 야광등 참 빌것, 흔히 하는 말로 빌짓 다 해봤는데도 고라니 이길 대책이었습니다. 저렇게 낮은 포포까지 자라는 고라니가 있을 줄 몰랐네요. 뛰어넘기 선수의 낮은 포포까지 하니까 이건 못할 방법이 없네요. 들어와서는 이렇게 복분자 새순을 뚝뚝 잘라 먹고 이렇게, 아이고 못된 놈들. 제가 잠시 이따 농약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 작업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제가 전착제를 섞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친 약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놓는가 하면, 제가 오늘 약을 칠 때 혼용했던 순서입니다. 자, 먼저 탄저병약, 오늘 종합살균제 A8을 썼고요. 그리고 진딧물, 깍지벌레 되는
모벤토, 그리고 응해도 됩니다. 모벤토. 그리고 좀 겹치는 감은 있는데 참은정해도 되면서 특히 꽃노랑 총체벌레에 효과가 좋은 다트롤, 나방 같이 됩니다. 단미나방. 이렇게 살균 살충제에 제가 그 아미노산제, 영양제 제가 사용을 했고요. 자이언트 A, 그리고 뭐 다른 거 다른 거 썼어도 관계 없습니다. 오늘 비가 오려고 해가지고 아리 전착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살포 양량은 건장 양량 그대로 했습니다. 에이플 5g, 그리고 모벤토 10ml, 다트롤 20ml, 그리고 자이언트 20ml, 전착제는 10ml인데 제가 약 한 6ml만 넣었습니다. 조금 양을 줄였다. 전착제는 저는 늘 정량보다 조금 적게 칩니다. 적게 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이 탄저병 샘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고추 근처에서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이 균인데 제가 제 고추밭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합장 안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탄저병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저병은요, 주로 그 과실이 발생하면 이렇게 물로 데친 듯이 이렇게 반점이 생기다가, 이렇게 보면요, 물로 데친 듯이 이렇게 반점이 생기다가 이렇게요, 예, 생기다가 전차를 갈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요 둥근 무늬가 생긴 병반 부위는 이렇게 움푹 들어갑니다. 좀 입체감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나 모르겠다. 조금 움푹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갑니다. 입체감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칼슘 결핍 현상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칼슘 결핍 현상은 주로 끝에, 이 고추 끝부분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탄저병은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 어떤 위치 이런 거 없습니다. 어깨 부위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부위, 그리고 끝부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균이 묻은 데는 다 생긴다. 그리고 칼슘 결핍 증상은 노랗게 마른 부위가 나중에 검은 곰팡이균이 감염이 돼 가지고 검정색 곰팡이균이 보이고요. 탄저병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이런 말씀 여러분 구분이 되겠죠? 아이고, 벌써 탄저병 보이네. 이게 고온 다습할 때 원래 약을 안 치게 되면 탄저병은 장마와 같이 오는 병입니다. 장마와 같이 오는 병. 이게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요. 아이고, 마침 제가 또 이게 간접 광고를 하고 있네요. 근데 실제 바이고 이게 효과 좋습니다. 특히 제가 권하는 게요, 어차피 광고 같은데 강조해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저도 지난번엔 또 바이고 한번 살포를 했었는데 담배나방에는 진짜 효과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로 영상 업로드하겠지만은 밤새 4개 5개 고추에 구멍을 내는데, 바이고를 살포한 곳에는 나와서 다음 구멍을 4개에서 뚫다가 고추가 그 구멍을 다 못 뚫고 담배나방이 힘이 빠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6개월 샜는데요. 다시 고추 탄저병. 이 탄저병은 제가 설명드린 김에 좀 영상 길어지지만은 방제 약제까지 전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발병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도가 높고, 예를 들어서 생육 저온이 한 26도에서 30도 그 이상, 다습하거나 또 장마가 길고 비가 잦은 그런 경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에 걸렸다가 병든 고추를 바닥에 버려뒀을 경우에는 아주 피가 더 많다. 그래서 방지 방법은 병든 과실은 사실 포기를 뽑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뽑지 마시고 과실은 일일이 다 따셔야 됩니다. 따내고 약을 쳐야 된다. 이런 탄저 걸린 고추를 달아놓고 약을 치면 여기 있는 이 많은 곰팡이균이 또다시 펄펄 날라가지고 주변에 다 옮기기 때문에 병든 과실은 따내고 약을 치셔야 된다.
그리고 병든가시 따내는 것은 요즘은 소각은 힘드니까 삽으로 한 2삽 파가지고 묻어주시면 된다. 묻어주시면. 그리고 주로 많이 쓰는 그 탄저병 약은요,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별도로 제가 기록을 해서 고정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예를 든다면 뭐 카오리오 A, 실바코, 프린터, 차세대, 델란, 삼진항, 그리고 벨리스 플러스, 비오넴, 아리, 미소진, 고추탄, 뭐 단단도 있고요. 탄저왕, 뭐 성가드, 나티보, 스포로곤, 질주, 만데스, 메카니, 앙콜, 존재 보여드리는 에이펄, 뭐 후론사이드, 호리큐어 등 탄저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탄저약은 등록된 탄저약이 그만큼 약재 등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피해가 많으니까 사용량도 많고 구입되는 양도 많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탄저병 약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 놨다. 그러니까 탄저병 약이 많으니까 제가 그 댓글 하단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 고추 탄저병 이야기, 마침 제가 사무실에서 영농 상담하면서 탄저병 샘플 가져오신 분 계셔가지고 마침 이런 샘플 아마 조만간에 이제 각 그 밤마다 이게 많이 보일 거예요. 정기적으로 방치하지 않았거나 밭에 통풍이 안 되거나 채광 안 되고, 그리고 뭐 질소질을 많이 답이 질소질이 가했거나 이런 밭에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렇게 습하고 이런 고온 다습할 때는 분명히 온다. 전년도 생기던 밭은 가장 먼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저병 이야기 제가 두서시 했는데 고라니 피해 부분과 어떤 고라니 이거 참 잡아야 되는데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예, 오늘도 역시나 또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영농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엄청 가물렸는데 그저께 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수레에 물이 넘칠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최소한 한 200mm 이상 왔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게 넘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장마가 가뭄이 우선은 해갈이 된 기분입니다. 예, 이렇게 잠시 제가 그 탄저병 이야기, 그리고 고추에 고라니 피해, 제 농장의 고라니 피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하단 댓글 부분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겠습니다. 고추 말고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늘 질문 주시고요. 영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